그래서 사실은 이게 나가면 되게 피곤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60평 허가 냈지만 네. 85평이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85평이요? 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시흥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시공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컨테이너 박스에 사무실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니즈하우스의 지금 황순길 소장님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시흥시 니즈하우스의 황순길이라고 합니다. 네, 아침 일찍 와서 지금 차 한잔 마시고서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떻게 건축의 길로 오셨는지, 옛날 또 운동도 좀 하셨고 브라질에 또 축구 선수들을 파견하는 아주 교육 사업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건축업체 이렇게 지금 집을 짓고 계신가요? 저는 원래 전공이 건축이었고요. 아, 네, 학교 다닐 때 건축과 전공을 했고요. 운동으로는 고등학교 네, 때까지. 운동은 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하고 그만두고, 사실은 건축이 너무 싫어서 건축이요. 너무 싫어서 젊을 때 네, 너무 싫어서 네. 에이전트 사업을 잠깐 했었고요. 이제 지금은 다시 이제 본업으로 돌아온 케이스죠. 건축이 왜 싫었던 그런 시절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어려서 사업을 잠깐 했었는데 음, 예, 그 금전적인 관계도 그렇고 사람 상대하는 게 너무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싫은 소리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종이 싫어지더라고요. 사람이 싫다 보니까 사람. 업종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게 됐었지만은 다시 이제 뭐 그 에이전트 사업을 정리를 하고 그래도 본업은 이제 피는 못 속이는 거죠. 제자리 다시 찾아온 거죠. 또 축구 유학 사업을 하면서도 에이전트 사업을 하면서도 해외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제가 뭐 중국, 두바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다음에 뭐 제일 많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쪽 축구를 잘하는 곳을 많이 다녔어요.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데를. 아, 축구 관련된. 근데 그 일을 하면서도 그 나라에가 뭐 건축에 관계된 일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거기에 계속 관심이 꽂히는 거죠. 직업병처럼. 직업병이죠, 직업병. 그래서 이 정리를 할 때가 내가 됐구나. 이 사업을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조합원들에 취직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이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자격증은 기사 자격증이 있고요. 네. 뭐 무슨 기사가? 저는 자격증을 설계로 땄어요. 아, 건축 설계로. 건축 설계 기사. 근데 건축 설계 사무실에서는 한 번도 근무해 본 적이 없고요. 아, 계속 이제 초전병 때부터 현장을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통화했을 때 설계 쪽의 기사를 갖고 계시니까 이제 건축주분들 상담하시면은 직접 도면까지 다 직접 예, 소장님께서 제가 다 상담을 하신다고? 받으면 클라이언트 분들 오셔서 상담을 받으면 제가 평면 설계를 건축주분 의견을 수렴하고 제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해서 평면을 떠서 저는 이제 설계 사무실이 없으니까 설계 사무실로 넘겨드리면 설계 사무실에서 이제 최종적인 법적인 검토하고 건축 허가를 취득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은 제가 평면을 작성을 하고 초안을 잡으니까 건축주분들은 뭐 여러 가지 뭐 금전적인 면 아니면 또 시간적인 부분 많이 단축을 시킬 수 있고 건축주분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이 돼서 평면이 작성이 되니까 또 그것 또한 건축주분들한테는 상당한 이득이죠. 제가 보통 전원주택 빌더분들 만나보면 그냥 스케치업 정도 이렇게 배우셔갖고 건축주분들이랑 상담해서 그냥 이렇게 도면 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사실 뭐 저희 집도 뭐 그런 도면 갖고서 일단은 시작을 했었는데 건축 설계 또 전문가시고 관련 자격증이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뭐 구조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상태에서 진행하니까 조금 안심이 되겠네요. 건축주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를 만난 건 상당한 행운이에요. 제 자랑이 아니고 그래서 즐거운 집 짓기? 당연하죠. 집 짓는 게 힘들면 네.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저 집 네. 한 번 내 집 한 번 지으려면 10년 늙는다고. 네. 그러실 필요 전혀 없고요. 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내 돈을 투자하고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데 그 괴로우면 안 되잖아요. 그치. 언제나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저도 시공을 하면서도 뭐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 과정에 들어가서도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게 제 고객들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거든요. 직접 설계를 하시니 예. 그런 게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어차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변경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뭐 30평을 허가를 내놓고 40평을 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땅의 면적에 비해서 더 크게 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 실내에서 혹은 외부 마감에서 네. 건축주 하고 싶은 거를 해드리는 게 제 책임이고 또 그것이 건축주들의 집 짓는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 소장님께서 현업을 하시면서 건축 설계 기사를 또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설계사 사무소도 되게 이렇게 거의 완성도 높은 도면이 오니까 일을 할 게 없으니까 여기도 편하고, 건축주분은 시공 도중에 언제든지 또 변경이나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또 반영이 가능하니까 또 좋고 서로 좋긴 하겠네요. 아주 뭐 많이 좋은 거죠. 네. 건축주나 설계사무실이나 사실 저는 좀 힘들어요. 안 해도 될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밤샘 작업 많이 할 것 같은데. 어차피 설계 변경이 한번 네. 되면 그걸 도면화 시켜야 제가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껌껌이 설계사무실로 넘겨서 변경해 주셔야 하면 그분들 역시 피곤할 것이고, 안 하신다죠. 제가 제가 잠깐 한 2~3시간 정도 투자하면 네. 또 그 다음날 원활히 작업이 진행이 되니까 상당히 뭐 서로 다 좋은 거죠. 근데 이거 영상으로 나가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네. 이게 이 감정을 아는 게 네. 제가 프랜차이즈 컨설팅 하면서 본사에서 그 가맹점주분들이랑 네. 그 계약 관계 있을 때 인테리어 설계나 이런 게 실제로 시공하면서 얼마나 수시로 바뀌는지를 뭐 가벼운 뭐 수십 번 부수는 거는 우습고, 뭐 맞습니다. 주방 동선 갑자기 분명히 주방 이 뭐죠? 배수관 관련된 거 다 뚫어놓고 수저 만들어 놨는데 어느 순간 주방을 일로 옮겨달라고 오픈 날짜는 정해져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저는 프랜차이즈 컨설팅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나가면 되게 피곤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지껏 그렇게 해왔고요. 네. 제가 이제 직장 그만두고 제 개인 사업을 시작한 게 올해 이제 횟수로 3년째입니다. 3년 내리 이렇게 해왔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회사에서 솔직히 저 많이 이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조금 바깥에 있는 그 뭐라고 표현하죠? 아웃사이더. 네, 아웃사이더 됐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회사의 이윤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종건에 다니실 때. 종건에 있을 때요. 네. 회사의 이윤이 회사에선 이윤 추구 이외에는 다른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근데 건축주 의견을 들어줘야 되고 회사에 또 이윤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많이 머리가 복잡했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 그거 하나죠. 그러니까 회사 다니시면서 보통 직원분들이 그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걸 뭔가를 제대로 궁유리 여겨서 챙기면 회사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뭐야, 누구 편이야, 나한테 돈 받는데, 이런 입장들이 있어서. 그 대신 적어도 장점이 있죠. 그런 조금의 그런 뭐 데미지가 안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더 좋은 건 그걸 생각하셔야죠. 클라이언트 분들과 관계가 좋으니까 수급이 빨리 되는 거죠. 그거 입장에서는 또 오너가 좋아할 일이네요. 그렇죠. 진짜 뭐 우리가 기성 날짜가 안 됐는데도 제가 부탁드리면 아주 회사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게 딱딱 들어오니까 그것만큼은 또 회사에서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건축에서는 사실 자금 회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또 건축주님이랑 이게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오늘 날짜 중간에 중도금 들어와야 자재 사는데 며칠 이게 안 주시고 이러면 저는 막 항상 답답하죠. 일찍 들어오는 거죠. 그건 또 회사에서 아주 일등공신이셨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종건에 있으시다가 지금 독립하신 지 3년 정도 되시는데, 지금 이 시흥 여기 현장에서는 지금 몇 채 정도 지금 짓고 계신 거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번째입니다. 5번째 집을 다 철근 콘크리트로만. 네, 다 철근 콘크리트 치고. 근데 제가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되게
고급 단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일반적인 맞습니다. 제가 뭐 용인부터 나름 단지들을 꽤 많이 봤었는데 네. 목조주택 단지가 사실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히 여기는 철콘 단지, 대부분 철콘이죠. 네. 예, 철콘 단지다 보니까 느낌이 여기 조금 럭셔리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외장 마감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외장 마감에서 이제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외장 마감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서도 철권이 좀 더 웅장하고 럭셔리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건 외장재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많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네. 게 골조가 철근 콘크리트다. 왜 그러냐면 저는 목조주택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목조주택에서는 중량감 있는 자재를 외벽에 붙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죠. 네. 그 한계 때문에 무거운 자재를 쓸 수는 없을 거예요. 목조주택은. 그래서 뭐 세라믹 사이딩이나 아니면 경량 스타코, 소재들. 그런 경량 소재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다채롭지가 못하잖아요. 근데 철근 콘크리트 주택은 일단 구조체를 떠나서 모든 자재를 다 갖다 융합할 수 있는 게 철근 콘크리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웅장하게 멋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일단은 외관상에서 오는 이 고급적인 느낌이 네. 확실히 틀린 것 같습니다. 예. 이 단지에서 주로 사용하고 계신 외장재는 뭔가요? 저는 이제 세라믹 스톤, 뭐 물론 이태리에서 수입하고 있는 자재지만, 세라믹 스톤, 네, 세라믹 스톤 조금 고가이긴 하지만, 석재 타일, 네, 이런가요? 석재 타일 종류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 관리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색상이 참 다채롭게 나와요. 네, 근데 사이즈도 그렇고 돌인데 색상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컬러를 낼 수 있는. 타일처럼 가공된 돌이기 때문에 거기다 세라믹으로 가공이 되기 때문에 완전 화이트를 빼놓고는 거의 다 모든 색상이 나와요. 그래서 그럼 석재 타일로 마감을 했을 때 제일 좋은 게 네. 사실은 뭐 외관에서 느껴지는 그런 웅장함이나 그런 고급스러움도 있지만 목조주택에서 세라믹 사이딩이라는 걸 쓰는 이유가 관리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많이 접근하잖아요. 네네네. 석재 타일은 어떤가요? 당연히 관리가 편하죠. 제가 우문현답 질문이 좀 그랬나요? 당연한 건데. 네, 당연한 거고요. 네. 굳이 뭐 이렇게 외벽 청소를 해야 될 일도 별로 없어요. 뭐 목조에서 스타코에서 눈물 자국 때문에 막 그런 보시면 것도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없을 거고. 네, 그죠? 전혀 없습니다. 음, 그리고 뭐 방수, 제일 좋은 거 방수에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단열재가 뭐 어떤 게 붙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단열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요. 결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또 가격이 많이 다운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자재가 됐어요. 그럼 니즈하우스에서는 지금 상담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체 공정을 지금 다 해주신 거죠. 기초부터 안에 내장 인테리어 마감까지 다 지금 완축을 개념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시나요? 일반 소비자분들이, 클라이언트 분들이 저희야 뭐 이게 맨날 하는 일이니까 착공부터 입주까지 그 스케줄이 쭉 있잖아요. 네. 레퍼토리가 쭉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지만 일반 토지를 구입하셔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가 가장 어려워요. 그죠. 나 뭐부터 해야 돼? 이런 거 질문 많이 오세요.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단계부터 입주하시는 날까지 모든 걸 다 해결을 해드려요. 상담하면은 네. 일단 입주까지 전체적으로 예, 프로세스를 다 상담하면서 예, 진행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자까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자가 없을 수는 없죠. 하자가 안 나게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또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자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많이들 목조주택, 저도 목조주택에서 하자를 많이 경험해갖고 많이 보내드려서 네. 목조주택 빌더분들이 또 억울해 하시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철콘주택은 상대적으로 하자가 굉장히 적다라는 또 이 반대급부의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공하시는 입장인데 조금 어떻게 보면 치부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철콘도 하자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신경 씁니다. 뭐 이런 거 하나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 건축인들의 숙제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숙제인데 결로 부분이에요. 아, 결국 그것도 물이네요. 네, 물입니다. 음. 뭐 공기가 어떻게 융합이 돼서 이제 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결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제 신경을 쓰는 게 단열이고요. 결론은 콘크리트 주택도 목조 주택보다 목조 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목조 주택은 따뜻하고 시원하고 결로가 안 생긴다는 거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주택은 숨을 못 쉬기 때문에 결로가 많이 생긴다. 근데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목조 주택이든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든 단열을 가장 제가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설계치 이상의 단열을 해드려요. 구조기준 나와 있는 것보다 그렇죠. 예. 더 더 두껍게 더 좋은 자재로. 물론 그걸 제 비용으로 다 그냥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건축주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쓰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그거를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괜찮으니까 나는 가진 돈 안에서 한도 내에서만 해주세요. 이런 분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오래 가요. 입주하시는 이후에도 결론 문제가 발생할 게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제 하자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단열재가 얇으면 환기밖에 없어요. 결로 해결 방법은. 그럼 환기를 할 수 있는 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서 해드리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사업을 하면서 크게 그 실패해 본 경험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주택이든 간에 아파트는 물론 더 심할 것이고 결로 문제만 해결된다면 참 편히 일할 수 있는 게 건축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은 결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는 시공법으로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신 거고요. 자신 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최대한 결로 안 생기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로를 100% 잡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다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하셨고 얼마나 시공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만큼은 자신하셔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최대한 어쨌든 방어하는 네, 방법들을 네, 연구하고서 시공하시는 게 단열과 중요하다. 환기거든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니 그냥 100% 우리는 3중, 2중, 3중에 방수를 했기 때문에 절대 세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제가 많이 들었고 저희 집도 그 얘기를 듣고서 2층에 테라스를 했거든요. 근데 입주하고서 뭐 2달도 안 돼갖고 막 물 질질 새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와서 실리콘이나 칠하고 있고 지금 4년째 새고 그러니까 자신을 하는 것도 사실 그 오만함 때문에 오히려 그 그르칠 수 오만함이 있다. 사고를 칩니다.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잘 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평생 일을 하면서 그 한 번의 실수가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자신하고 오만감을 갖고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게 방수와 결로예요. 언제나 정성을 들이고 꼼꼼하게 해야 될 부분이 집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방수하고 결로예요. 그럼 지금 건축 설계 기사 갖고 계시면서 직접 설계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이게 소규모 건축 기준에 맞게 하려면 200제곱미터 네. 이하여야 되는데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한 60평 정도? 네, 맞습니다. 그 수준이잖아요. 네. 근데 이쪽 단지의 설계가 네. 조금 그래도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평형으로 네. 그렇게 짓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건 설계를 할 줄 아는 시공사니까 그런 게 가능하실 것 같은데 어때요? 그냥 일반 분들이 전원주택 로망 이러면 나는 아파트에서도 50평대 살아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시골로 내려오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애초에 20평대 아담한 데 살다가 와도 대가족에서 어렸을 때부터 있었으면 야 내려가면 그 큰 땅에 이왕이면 크게 짓고 싶어 이랬는데 딱 시공사와 미팅을 하면 60평 이하는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건 허가받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제재가 많습니다. 이래서 애초에 이렇게 한풀 꺾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상을 이렇게 좀 짓고 계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하우 좀 살짝만. 노하우는 없고요. 노하우는 없습니다. 제가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잖아요. 아, 법 테두리 안에서. 저는 법 테두리 안에서 네. 움직이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셔갖고 우리 발코니 확장 있죠. 아파트에서. 아파트든 빌라든 음. 단독주택이든 발코니 확장 면적에 산입 안 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공하는 것도 199.6제곱미터짜리 건물이에요. 아, 기본 허가도면은 네, 60평입니다. 99점. 네. 아, 이거 진짜로 전문가시니까 그게 가능. 설계 전문가시니까. 뭐 네. 시공만 하다 보면 모를 수 있지만 그죠.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게 특별한 노하우는 아니고요. 네. 어차피 법에 정해져 있는 테두리 안에서 네. 우리가 내 땅에서 쓸 수 있는 면적을 다 찾아 드려야 하는 게 저희들 놈이죠. 그러면 실제로 거의 200제곱미터에 풀로 채워서 허가를 받는데 네. 거기에 최대로 지금 맥시멈으로 확장한 게 몇 평까지 가능한가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60평 허가 냈지만 네. 85평이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85평이요? 그럼 20평, 25평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발코니 확장 수준이 아닌데? 그 면적은 노출되어 있는 발코니와 네. 계단의 면적을 다 포함된 거고요. 네, 그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이라든가 거실, 욕실 이런 거 면적을 다 계산하면 75평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15평 이상이 늘어나는 네. 게 만만치 않네요. 그 발코니 확장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발코니 말고 네. 추가로 목조주택은 뭐 이렇게 다락방 이런 것도 되는데 철콘에서도 다락방 많이 빼나요? 철코는 다락방을 더 자유자재로 뽑을 수가 있죠. 아, 오히려 더 구조에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구조에 그러니까 뭐 제한이 스판 없기 같은 때문에 것들을 충분히 넓은 스판을 이용하고 또 지붕 위에 우리 흔히 말하는 까치창, 비둘기창 이런 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다락방은 천장 층고가 낮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삼각형 지붕 하에서 음, 머리가 안 닿는 부분이 있고 뭐 옆으로 가면 갈수록 닿는 부분이 머리가 있어요. 이제 삼각형 네, 밑으로 네. 떨어지니까 닿잖아요. 네네. 그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 까치창을 활용해서 예. 평술나무지만 더 높이 올려서 더 넓은 다락방을 활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죠. 아, 그러면 발코니 부분은 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락방이 목조주택보다 훨씬 더 공간감 있게 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거네요. 충분히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아, 그럼 혹시 지하실은 어떻게 평수에 들어가나요? 연면적에 산입이 됩니다. 지하는. 아, 건축 평수에는 건폐율에는 빠지는데 건폐율에서는 제외되고. 건폐율이라는 거는 땅 우에 그쵸. 거를 얘기를 땅 하는 위에 거고요. 올라가는 거. 예, 예. 연면적은 땅 속에 들어 있어서 지붕 상부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하실은 건폐율에서는 누락이 되지만 그쵸. 연면적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60평의 건물을 지을 때는 그 지하실 면적이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지하실이 있으면 지상에서 그만큼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 없어지는 부분을 발코니 확장이라든가 다락방을 활용해서 그 면적을 더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럼 지하실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데 보통은 목조주택 짓는 분들은 뭐 이렇게 땅 구조가 이렇게 경사면이라 필로티 주차장처럼 만드는 것들은 종종 있습니다만 애초에 지하실을 짓는다고 접근을 거의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철콘 쪽에서는 또 그게 나름의 강점일 수 있을 텐데 네. 지하실 짓는 게 네. 위로 올리는 것보다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떤가요? 비용과 노력이 지상보다 지하가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그냥 이렇게 구덩이 포크레인 와서 막 파고 그냥 이렇게 그 공구리 갖고서 딱 막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너무 거날못인가? 저기 멀리 있는 네. 밭 한가운데 내 집 하나 딱 짓는 거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근데 요즘 도심지라든가 시골도 가보면은 농촌 지역도 가보면 집들이 원체 다다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단지들도 좀 그렇고. 흙막이 네. 공사라든가 그런 토목 공사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그 토목공사에서 들어간 비용이. 네, 그 비용이 지상만 짓는 것보다 더 들기도 할 뿐더러 지하는 땅 속에 있잖아요. 물이 항상 문제죠. 아, 그러니까 방수, 방습. 네, 그런 것도 또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상만 짓는 것보다 지하가 들어가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렇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좀 거날못이라 그냥 어차피 짓는 거 지하 좀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긁어내고 좀 더 그냥 서비스 면적처럼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네요. 어쨌든 지하 실도 좀 신중하게 여러분들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현장에 딱 와보고서 되게 눈여겨보게 된 게 현장에 붙어있던 현수막이 네. 딱 글씨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즐거운 어떤 집 걸 짓기 아. 뭐 이렇게 보통은 집 지으면 10년 늙는다고 그러고 뭐 시공하시는 분들도 나름 이렇게 또 스트레스 받는 것들도 있어서 정말 즐겁게 집 지을 수 있을까 뭐 다들 걱정을 많이 하는데 현수막이 일단 딱 그렇게 박혀 있으니까 네. 마음이 일단은 조금 또 이렇게 정감도 있고 푸근한 느낌도 있고 아우. 혹시 그렇게 이게 슬로건을 갖고 가시는 계기가 있으신가요? 어떤 계기라기보다는 저의 철학이에요. 음, 건축이 사실 굉장히 3D 업종에 속할 뿐더러 3D죠. 참 힘든 직업입니다. 네. 근데 이 직업을 하면서 저는 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여기 현장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족까지 먹여 살려야 돼요. 근데 이 일이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단독주택 아무리 빨리 줘도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럼 한 건물 질 때마다 5개월, 6개월을 제가 아주 스트레스와 그 힘든 일을 그렇게 하고만 있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저를 도와주시는 협력업체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는 즐겁게 합시다. 제가 협력업체를 안 바꾸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네, 같이 즐겁게 늘 그냥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 대신 무조건 그거를 우리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계획 없이 그냥 대충대충 어떻게 그냥 이런 어설픈 도면 가지고 접근을 하면 건축주, 그 다음에 시공사, 협력업체 모두 힘들어지고 그때는 진짜 10년 늦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 단계부터 저 설계 기간을 보통 6개월 이상을 가져가요. 긴 거는 1년 넘게 해본 것도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텀을 좀 길게 잡으신 분들도 네. 많이 계시더라고요. 1년 넘게 똑같은 설계를 맨날 하면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죠? 즐겁습니까? 나중에 생각하면 네. 그 도면을 갖고 시공하는 걸 상상을 하면 즐겁죠. 아, 그런 철저한 계획이 없이는 저희가 생각하는 즐거운 시공은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쟁이시네요. 정말 아까 직업병 말씀하셨는데 건축이 좋아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전해지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비 건축주분들 이제 막 준비하셔야 될 텐데 마지막 말씀 하고서 인사 마무리 한번 하시죠. 건축주분들 토지 매입 해놓으시고 고민 많으시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서 입주를 해야 될지 답답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 니즈하우스에 연락을 주시면 그 모든 고민을 해결을 해드리고 즐거운 집 짓기에 같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 현장 한번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들께 이 니즈하우스에서는 어떤 시공법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결로들 이런 거 신경을 더 쓰고 있는지, 그리고 외장 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회가 되면 여기 또 완공된 주택들이 좀 있잖아요. 네. 네, 완공된 주택도 들어가서 랜선 집들이 형태로 야, 이 정도 집 제가 한번 사실 살짝 먼저 들어가 봤거든요, 아침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차를 타고 바다로 가는 길, 끝없는 어둠 속에